시발단. 예. 하하. 반가워요, 모처럼 들으니까. 저도 뭐 상당히 기억에 좀 잊혀져 있던 그 이 단어인데 또 새삼스럽게 다시 또 이렇게 예. 다시 기억을 되살립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때 당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막판에 이 시발단 알바단의 선거 개입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만은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그렇죠. 뭐 그렇게 흐지부지 끝난 관계 상황이었기 없었다. 때문에 관계 예. 없었다. 예. 예. 꼬리 자르기로 끝났던 사안인데 결국 사필 기정이라고 다시 또 앉아 이 진실이 밝혀질 모양입니다. 예. 그때 만약 제가 감옥에 안 가고 사회에 있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텐데. 아니 그 동지들 예. 동지들인 낙검수 멤버들이 아, 동자는 맞는데 동진 아니에요. 동생들. 낙검수 그 두 사람 예. 다른 멤버들이 예. 이거를 사실은 제일 먼저 제보를 받고 일단 폭로를 했고요. 예. 제 그 이름도 십자군 알바단이가 원래 명칭이 아니고 예. 낙검수의 김용민 PD가 만들어줬는데 고유명사화 됐습니다. 5년 동안 고유명사화 된 거죠. 김용민 PD가 또 예. 아주 이 그 기독교 쪽에 일가견이 있는. 그리고 윤종훈 목사니까 목사 그걸 약간 이제 조롱하듯이. 반어법으로 예. 십자군 운동을 한다는 심정으로 댓글 공작을 했다 이렇게 예. 해서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지었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도 이제 낙검수 같은 경우는 윤종훈 목사가 여의도에서 한 오피스텔에서 한 7명 데리고 댓글 작업을 했는데 그것은 그 중에 일부일 것이다. 국정원과 관련성을 문제 제기를 했죠.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이 이제 선관위에서 고발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검찰이 선관위가 보통 그 웬만한 혐의가 없으면 고발을 안 해요. 수사 의뢰하거나 예. 자신 없으면 수사 의뢰하고 그러는데 고발했었는데 검찰이 친절하게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때 당시 새누리당하고 다 관련성을 차단시키고 꼬리를 잘라버린 거죠. 예. 차재현 교수님, 네. 그때, 나 모수, 팟캐스트 방송, 네. 거기에 나왔던, 윤종훈 목사의 실제 목소리 같은데요? 한번 좀 네. 들어보실까요? 예. 예. 그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거든. 41평짜리. 내가 돈이 없어. 그 나를 지원하는 분이 이분이 국정원이랑 연결이 돼 있어. 근데 국정원에서 안철수 후보는 나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 그래서 안철수 쪽으로 가라. 그래서 안철수 쪽으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지인들이 많이 갔는데 막판에 국정원에서 다시 정보가 온 거야. 박근혜로 가라. 저 충격적인 건데, 저게 있었나요? 우리 동생들이 예, 잘했네. 그 내용은 뭐냐면 예. 그때 저 목표가 예.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든 단일 후보를 막는 작업을 한 겁니다. 아하. 안철수 후보가 좀 지지가 떨어지면 안철수 쪽을 이렇게 돕고 그다음에 안철수가 너무 좀 올라가면 안철수를 까고 요 작업을 한 겁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아하.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주저앉고 문재인 후보 쪽으로 단일화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가서 박근혜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된 건가요, 상황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박근혜 후보 지지를 하는데 예. 그 지시사항이 거기에 있었겠죠. 지침이 예. 있었겠죠. 아하. 그때 당시에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졌던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렇게 들리잖아요. 마지막 부분인데 국정원에서 당시 안철수, 박근혜 두 후보를 저울질하다 막판에 안철수 쪽으로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네. 박근혜 쪽으로 가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지원하던 그분이 네. 사람은 맞겠죠? 국정원을 지칭하는 거죠. 국정원이. 본인도 예. 그 윤정훈 후보가 아주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갖고 말을 많이 했죠. 근데 사진을 보니까 젊은 친구네요. 예. 젊은 목사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국정원이랑 연결돼 있다는 거를 은연중에 과시를 했었습니다. 예. 그거를 낙검수에서 녹음을 해왔었는데 오호. 그것이 문제되니까 그 국회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할 때는 국정원이 아니고 예. 국정방송이다 또는 일보하고 같이 예. 동업관계가 있는데 업무적으로 아는 관계인데 내가 잘못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차 교수님, 그때 네. 우리가 그 동생들하고 이제 저 낙검수 방송을 할 때 예. 처음 제보 들어온 거는 108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 그게 2008년
2008년 소고기 그 촛불 집회 이후에 그때 한겨레에서도 보도하고 그랬는데 그 제보자들이 저희를 만나자 그래갖고 골목에서 만났어요. 자기들 얼굴 안 보이게 모자를 쓰고 와갖고 우리가 108조라고 하는 댓글 부대다. 그리고 거기에 운동권 출신들이 많다. 이런 제보가 막 들었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상황이 지나면서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그대로 전개되거든요. 지금 뭐 국정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댓글을 통해서 심리 조작, 뭐 여론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죠. 사실 뭐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집권 직후에 벌어졌던 강우병 사태로 인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을 공식 사과할 정도로 그러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주변에 대한 수사를 투망식 수사를 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상의 여론에 대해서 우위를 점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국정원의 심리전단을 만들고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댓글 조작을 했던 것들이 이제 차차차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쯤에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알게 모르게 선이 닿아서 국정원의 지시나 아니면 또 이명박 정부의 의도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양심의 가책 아니면 또 이런 부분들에서 또 뭐 폭로하려는 그런 또 폭로하고 나서 자신의 또 뭡니까 명망성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마 접촉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한겨레에서는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민간인 댓글 부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파팀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알파팀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게 지금 다 지금 그 연관되는 거 사실로 아닌가요? 지금 더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정근 목사 같은 경우도 본인은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는 초창기에 아마 이런 그 자신들, 자기 수하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런 그 댓글 알바단을 아마 조직을 해놨던 모양입니다. 해놓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을 때 앞서 우리 이지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일보나 국정방송 총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앉아 그렇게 주선을 해줬던 것이죠. 해줬다가 그때는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때 9월 달에 안철수 후보가 공식적으로 정계에 데뷔하면서 대선에 출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 쪽을 지원을 해서 일종의 야권 후보를 이 복수 후보로 만드는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안철수 후보를 결국 그 패를 걷어들일 것처럼 보이고 결국 실제 또 공식 선거 들어가기 전에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 쪽으로는 갈 수 없는 거니까 아마 외곽 조직에서 본격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미는 그런 아마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아 변호사님, 아까 이제 이지아 변호사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녹취록이 이제 공개되고 논란이 커지니까 윤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는 맞나요? 목사는 맞는 모양입니다. 어디 기독교 어디 종단인? 뭐 소속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왜냐면 이게 기독교도 종파가 하도 많으니까. 종파가 많죠. 심지어는 뭐 그 여기 필리핀이나 가까운 나라 갖고 속성 과정으로 한두 달 하고 목사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사무실 임대료 내준 총재가 국정방송이라기에 국정원 직원으로 잘못 알았다. 이거를 검찰이 바로 그냥 그 고지고대로 믿었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사 계좌 추적만 조금 하면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는 누가 냈는지는 금방 드러날 텐데 그때 당시는 통화기록 조회도 안 하고 계좌 그 추적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임대료를 내준 총재가 국정방송이라기에 국정원 직원으로 잘못 알았다?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관이도 성관이 문제 뒤에 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임대료 이런 거를 지금 하여튼 뭐 새누리당하고 임대료를 내줬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해서 관련성을 인정을 해서 새누리당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고발을 했었는데 아예 뭐 국정원은커녕 새누리당까지 꼬리 잘라버렸던 거죠. 사실 검찰에서는 뭐 별도로 지금 그때 당시 이 댓글 국정원 댓글려 사건, 뭐 국정원 직원의 그 댓글 알바하다가 알바가 아니죠. 그 국정원 여직원이 오피스텔에서 여기 댓글 작업하다가 걸렸지 않습니까? 그걸 대대적으로 그때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때 최동욱 검찰총장에서
그때 그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사람이 지금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때 이 또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문제 때문에 지켜나가고 난 뒤에 사실 그 팀이 해체됐을 때 예. 그때 당시 윤석열 팀장이 그때 국정감사에 출두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그 외압,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고 하면서 그 중에 나온 의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발단의 시발단.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때 윤석열 지검장이 그때 특별수사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윤정훈 목사의 시발단 계정과 국정원 연관 10개 계정을 구글링한 결과 같은 글을 놓고 리트윗한 정황을 보고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다시요. 그거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윤정훈 목사의 시발단이 계정과 국정원이 리트윗한 글 10개가 겹친다는 거죠. 오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그러니까 팀장은 국정감사에 그 부분을 분명히 제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후속 검찰 수사팀에서 이 부분을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네요. 구글링을 해본 결과 계정은 이제 그 인터넷 SNS 온라인 계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시발단 계정, 그 윤정훈 목사가 운영했던 그다음 국정원 연관 10개 계정을 놓고 구글링을 해본 결과 같은 글을 보고 주고받고 하면서 리트윗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에 국정원과 시발단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있다는 그 정황 증거인 거죠. 저 정도는 확실한 증거 아닌가요? 그 정도 되지면 그렇지 이제 그 정도 부분은 일단 의심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수사를 딱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 사실에 의하면 예.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정훈 목사가 운영했던 오피스텔은 수십 개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예. 일종의 우리가 지금 다시 불법 선거운동 이른바 점조직 아니에요, 저게. 그렇죠. 그 점정지고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그 민간인 팀 30여 개를 운영했다는 부분 있잖아요. 예. 지금 재수사하고 있는 부분. 그렇죠. 지금 재수사하고 있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수사가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그거는 국정원 자체에서 민간인들을 꾸렸던 것이고 예.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은 선거 캠프하고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또 다른 거네요, 이거는. 하고 이거는 선거 캠프에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어서 선거 운동을 해 투트랙을 했다는 거죠. 예. 자, 정리합니다. 지금 그 원세훈 국정원장이 4년형을 받은 것은 예.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서 댓글을 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 지금 조사가 새롭게 착수한 부분은 국정원 외곽의 민간인 30개 팀, 네. 민간인 댓글 부대 팀을 운영을 하면서 국정원이 여기에다 자금을 대주고 돈을 대주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 수사가 됐는데 지금 또 나온 것은 그때 당시에 박근혜 캠프의 불법 선거운동 조직, 즉 댓글 부대. 예. 이건 박근혜 캠프에 소속되어 있던 팀이 국정원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 그렇죠. 또 하나의 축이 나온 거예요. 그래, 연결돼 있고 결국은 박근혜 선대본부가 예. 국정원의 자금으로 선거운동을 불법 선거운동을 선거운동을 했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차떼기, 또 다른 차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떼기는 돈을 동원했지만은 이거는 그러니까 국정원을 동원한 겁니다. 국정원을 동원하고 국정원의 자금을 동원한 거죠. 이재하 변호사의 이 추론 자체가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예. 저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당시 그 박근혜 후보 측과의 일종의 정치적 밀약 거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2012년 9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 그때 한나라당의 후보,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었던 예. 이 박근혜 후보가 청와대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지 않습니까? 9월 2일입니다. 9월 정확하게. 2일이거든요. 예. 9월 2일 날 두 사람이 만나고 난 뒤부터는 사실 그 어떤 이야기를 오갔는지는 공개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정원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국가 최고의 그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개입한 것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유력한 그 양자의 고리가 이 윤 목사의 시발단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고 난 뒤에 과거 이명박 정부의 여러 가지 비리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도 뭔가 맥락이 닿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합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9월 2일 날 100분 동안 둘이 면담을 했거든요. 배석자 없이.
맞습니다. 예. 배석 접시 100일, 100분 동안 정확하게 1시간 계약되어 있었는데 40분이 더 늘어났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노웅래 의원인가요?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으로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일 수도 있습니다. 2012년 9월 초 이후 10일서부터 15일 사이 때부터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이 2배, 3배로 대거 늘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무슨 양쪽에 밀락이 있었고 그 밀락에 따라서 엄밀한 지시가 국정원을 통해서 내려갔고 국정원은 무엇든 식으로 하든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식의 특명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는 추측을 할 수밖에 그게 없는 이제 것이죠. 이주아 변호사님, 방금 우리가 정리했듯이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서 댓글을 내입했고 그 국정원의 직접 우산 속에 있는 사이버 사령부, 기무사, 그리고 요것과 별개로 민간인 팀 30개 팀,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과 별개로 박근혜 캠프에 있었던 시발단. 그렇죠. 이야, 이 조직이 역사상 최대의 부정선거인데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게 이제 시발단의 조직이 지금 낙검수에서 하나만 드러나고 처벌됐잖아요. 예. 이게 저는 적어도 제가 민간인 팀 30개 팀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 정도가 되거나 능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왜냐하면 높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때 108조라고 하는 것을 제보받았을 때 108조라고 하는 108개의 팀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네. 108조라는 예, 108조라고 하는 게. 그리고 각 팀은 서너 명, 많게는 대여섯 명씩 하고 있었고, 조장들이 있었고, 또 조장 위에 책임자가 있었고, 피라미드 구조로. 그러니까 윤종훈 목사 팀을 보면 예. 윤종훈 목사가 있고 그 밑에 알바를 7명이나 고용을 했거든요. 맞아요. 한 팀이 그렇게 운영됐거든요. 그러면 그 팀장까지 하면 8명이 한 예. 팀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럼 108조라고 한다면은 예. 약 한 800명? 네. 그러네요.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예.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문제는 이때 지금은 계좌 추적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때 문제는 당시 그렇죠. 5년밖에 안 통화 됐으니까. 내역은 이미 지나서 검찰 그때 당시에 통화 기록 내역을 예.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를 해 있다면 지금도 그걸 분석할 수가 있겠는데 예. 지금은 이제 통신사에 통화 기록 내역을 조회해서 없거든요. 예. 아마 지금 검찰이 다시 확보를 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있는 걸 갖고 다시 보니까 수차례 통화한 흔적이 나오더라. 그때 조사했는데 밝히지 않았던 자료들.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은 뭐 수사 기록은 전혀 공개가 안 됐었으니까. 검찰 수사의 그 ABC 아주 기초적인 단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지난 2016년 지난해죠. 네. 지난해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특별수사단이 구성이 되는데 특별수사단 단장이 윤갑근 네. 청주고등학교 출신. 그렇죠? 대구 고검장. 네. 줬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비판했죠? 우병우에 대한 가장 간단한 그러니까요. 통화 내역 조회, 예. 계좌 추적 이것만 하면 모든 걸 알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윤곽근은. 아, 그렇죠. 그렇게 지적했다면 이것도 시발단도 국정원과 시발단이 움직일 수 있었던 계좌가 있었는데 그 계좌 추적만 해도 그 금방 돈이 알수 어디서 왔는지 예. 그걸 그때 검찰 안 했다는 거죠. 그럼요. 안 했고 실제 그 우병우 관련 수사를 예. 특검 생기기 전에 예.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안 했죠. 그래 특검이 해갖고 일단 넘긴 거잖아 다시. 그러니까 예컨대 안태근 국장, 법무국장하고 예. 우병우하고 1000통화 이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그게 2달 사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를 한 이후에는 훨씬 더 많아졌고. 증폭됐고요. 그때 우리가 기사하니까 뭐 한 달, 2달 사이 그래서 하루에 심지어는 18통화인가? 애인 아주 사랑하는 애인보다 훨씬 많이 했다는 거죠. 예. 하루에 적어도 몇십 통을 했다는 게 드러났죠. 물론 지금 민정수석하고 예. 검찰국장하고는 업무상 필요해서 전화를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수사 의뢰돼서 피해자 신분일 때 하루에 수십 통이 됐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아주 중요한 수사의 단서였죠. 그거 다 덮어버렸던 거잖아요. 예. 자, 그런데 참 그 가관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선관위도로 조사라고 의뢰를 고발을 했더니 윤 목사의 자발적인 선거운동으로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검찰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선관위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아니 그 선관위는 선관위는 그래도 제보를 고발을 받고 합니다. 제보를 받고, 예. 거기 오피스텔을 덮쳐서 현장을 적발을 합니다. 적발을 예.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아하. 문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때는 이제 그 뭡니까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차기 정권이 어디로 간다는 거 뻔하게 다 아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선 이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 네. 상황에서 지금 윤정훈 목사가 개인적 차원이었다, 자발적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이 사이버상으로 SNS를 통해서 그렇게 퍼나르는 것도 선거법 위반인 줄 몰랐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내가 내가 모든 걸 다 덮어쓰고 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예. 그 선에서 덮은 건데 문제는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이 그 사용했던 계정하고 똑같은 그 계정을 이용하면서 리트윗한 글들이 공유했던 글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국정원의 뭔가 지시에 의해서 됐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국정원의 전체적인 전략과 우산 속에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윤석열 그때 그 팀장이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 리트윗한 상황을 같은 글을 놓고 리트윗한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이야기를 표현해서 예. 쓰거든요. 그럼 자신들이 팀에서는 그 수사를 안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럼 그 보고받고 나면 그럼 우리가 파헤쳐봐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 단계에서 전격적으로 팀이 다 해산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러한 정황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검찰 수뇌부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안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점점점 핵심으로 다가온다. 그럼 이참에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해서 결국은 그것이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그렇게 급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폭로하고 나서 자신의 명망성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마 접촉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겨레에서는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민간인 댓글 부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파팀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알파팀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게 지금 다 지금 거의 연관되는 거 사실로 아닌가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정훈 목사 같은 경우도 본인은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는 초창기에 아마 이런 그 자신들, 자기 수하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아마 이런 그 댓글 알바단을 아마 조직을 해놨던 모양입니다. 해놓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을 때 앞서 우리 이지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일보나 국정방송 총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앉아 그렇게 주선을 해줬던 것이죠. 해줬다가 그때는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때 9월 달에 안철수 후보가 공식적으로 경기에 대비하면서 대선에 출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그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 쪽을 지원을 해서 일종의 야권 후보를 이 복수 후보로 만드는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안철수 후보를 결국 그 패를 걷어들일 것처럼 보이고 결국 실제 또 공식 선거 들어가기 전에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 쪽으로는 갈 수 없는 거니까 아마 외곽 조직에서 본격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미는 그런 아마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아 변호사님, 아까 이제 이지아 변호사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녹취록이 이제 공개되고 논란이 커지니까 윤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는 맞나요? 목사는 맞는 모양입니다. 어디, 기독교 어디 종단인? 소속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시발단. 예. 하하. 반가워요, 모처럼 들으니까. 저도 상당히 기억에 좀 잊혀져 있던 이 단어인데 또 새삼스럽게 다시 또 이렇게 다시 기억을 되살립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때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막판에 이 시발단 알바단의 선거 개입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만은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흐지부지 끝난 관계 상황이었기 없었다. 때문에 관계 없었다. 예. 꼬리 자르기로 끝났던 사안인데 결국 사필 기정이라고 다시 또 앉아 이 진실이 밝혀질 모양입니다. 예. 그때 만약 제가 감옥에 안 가고 사회에 있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텐데. 아니 동지들인 낙검수 멤버들이 동자는 맞는데 동진 아니에요. 동생들. 낙검수 두 사람의 예. 다른 멤버들이 예. 이거를 사실은 제일 먼저 제보를 받고 일단 폭로를 했고요. 예. 제 이름도 십자군 알바단이가 원래 명칭이 아니고 예. 낙검수의 김용민 PD가 만들어줬는데 고유명사화 됐습니다. 5년 동안 고유명사화 된 거죠. 김용민 PD가 또 예. 아주 기독교 쪽에 일가견이 있는. 그리고 윤정훈 목사니까 그걸 약간 이제 조롱하듯이. 반어법으로 예. 십자군 운동을 한다는 심정으로 댓글 공작을 했다 이렇게 예. 해서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지었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도 이제 낙검수 같은 경우는 윤정훈 목사가 여의도에서 한 오피스텔에서 한 7명 데리고 올라가면 안철수를 까고 요 작업을 한 겁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아하.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주저앉고 문재인 후보 쪽으로 다니다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가서 박근혜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된 건가요, 상황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박근혜 후보 지지를 하는데 예. 그 지시사항이 거기에 있었겠죠. 지침이 예. 있었겠죠. 아하. 그때 당시에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졌던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렇게 들리잖아요. 마지막 부분인데 국정원에서 당시 안철수, 박근혜 두 후보를 저울질하다 막판에 안철수 쪽으로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네. 박근혜 쪽으로 가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지원하던 그분이 네. 사람은 맞겠죠? 국정원을 지칭하는 거죠. 국정원이. 본인도 예. 그 윤정훈 후보가 아주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갖고 어허. 말을 많이 했죠. 근데 사진을 보니까 젊은 그 친구네요. 예. 젊은 목사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국정원이랑 연결돼 있다는 거를 은연중에 과시를 했었습니다. 예. 그거를 낙검수에서 녹음을 해왔었는데 어허. 그것이 문제되니까 그 국회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할 때는 국정원이 아니고 예. 국정방송이다 또는 일보하고 같이 예. 동업관계가 있는데 업무적으로 아는 관계인데 내가 잘못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차 교수님, 그때 네. 우리가 그 동생들하고 이제 저 낙검수 방송을 할 때 네. 처음 제보 들어온 댓글 작업을 했는데 그것은 그 중에 일부일 것이다. 국정원과 관련성을 문제 제기를 했죠.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이 이제 선관위에서 고발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검찰이 선관위가 보통 그 웬만한 혐의가 없으면 고발을 안 해요. 수사 의뢰하거나 예. 자신 없으면 수사 의뢰하고 그러는데 고발했었는데 검찰이 친절하게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때 당시 새누리당하고 다 관련성을 차단시키고 꼬리를 잘라버린 거죠. 예. 차재현 교수님, 네. 그때, 나 모수, 팟캐스트 방송, 네. 거기에 나왔던, 윤정훈 목사의 실제 목소리 같은데요? 한번 좀 네. 들어보실까요? 예. 예. 그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거든. 41평짜리. 내가 돈이 없어. 그 나를 지원하는 분이 이분이 국정원이랑 연결이 돼 있어. 근데 국정원에서 안철수 후보는 나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 그래서 안철수 쪽으로 가라. 그래서 안철수 쪽으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지인들이 많이 갔는데 막판에 국정원에서 다시 정보 온 거야. 박근혜로 가라. 저 충격적인 건데 저게 있었나요? 우리 동생들이 예, 잘했네. 그 내용은 뭐냐면 예. 그때 저 목표가 예.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든 단일 후보를 막는 작업을 한 겁니다. 아하. 안철수 후보가 좀 지지율가 떨어지면 안철수 쪽을 이렇게 돕고 그다음에 안철수가 너무 좀 그거는 108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 그게 2008년 소고기 그 촛불 집회 이후에 그때 한겨레에서도 보도하고 그랬는데 그 제보자들이 저희를 만나자 그래갖고 골목에서 만났어요. 자기들 얼굴 안 보이게 모자를 쓰고 와갖고 우리가 108조라고 하는 댓글 부대다. 그리고 거기에 운동권 출신들이 많다. 이런 제보가 막 들었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상황이 지나면서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그대로 전개되거든요. 지금 뭐 국정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댓글을 통해서 심리 조작, 여론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죠. 사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집권 직후에 벌어졌던 강우병 사태로 예. 인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을 공식 사과할 정도로 그러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주변에 대한 수사를 초망식 수사를 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상의 여론에 대해서 우위를 점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국정원의 심리전단을 만들고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댓글 조작을 했던 것들이 이제 차차차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쯤에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알게 모르게 선이 닿아서
국정원의 지시나 아니면 또 이명박 정부의 의도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양심의 가책 아니면 예.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뭐 폭로하려는 그런